김천이 예전에는 사실 그 공식 훈련 끝나고 나면 군인들이지만 그렇죠. 그래도 나가서 이렇게 뭐 맥주 한 잔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풀어지는 분위기가 있는 팀이었는데 근데 최근에는 저녁 식사하고 나면 웨이트장 해가지고 다 같이 미친 듯이 네.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관련장으로 가가지고 국군 체육부대가 원래는 저기 성남 쪽에 있었어요. 놀 데가 많죠. 네. 지금은 문경으로 갔습니다. 그 문경 국군체육부대 앞에서 택시를 타고 나가면 좀 뭔가 그래도 좀 이렇게 편하게 술 한 잔 마실 수 있는 데까지 가려면 2만 원 정도 돼야 돼요. 택시 비만 편도로. 겁나 멀어요. 그렇네요. 예. 나가는 것도 쉽지 않고요. 자, 왜냐하면 정종용 감독이 군무원이라서 딱 지키고 있거든요. 이놈들. 그 문 앞에만 막으면 거기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렇죠. 예. 걸리면 타령이고. 자, 좀 그래서 안 좋은 소식 말고 재밌는 K리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그 전에 국가대표팀 이야기 살짝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대표팀 이제 소집이 되겠죠? 근데 일단은 우리 전력의 주축인 유럽파 선수들 현재 부상자도 좀 있고요. 뭐 황인범 선수, 황희찬 선수 계속해서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고 김민재 선수도 혹사 논란이 아직까지 분명히 있고 손흥민 선수도 좀 쉬었다고는 합니다만 컨디션이 어떤지 모르겠고 이강인 선수는 출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여러모로 홍명보 감독 머리가 복잡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특히 이번 경기 같은 경우 국내에서 열린다고는 하지만은 첫 경기인 오만전 같은 경우에는 유럽파들이 들어와 가지고 실제로는 하루 정도 정상적인 훈련하고 바로 경기에 들어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근데 홍명보 감독이 이미 작년 9월, 10월, 11월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해 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조금은 찾지 않았을까. 네. 예. 그래서 뭐 K리그에서도 지금 경기력이 좋은 선수들, 예를 들면 이동경이라든가, 뭐 박승욱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좀 적극적으로 불러가지고 이 선수들을 우선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 어차피 우리가 승부수는 요르단과의 3월에 이제 두 번째 A 매치 때 좀 네. 승부를 띄워야 되거든요. 그 경기에 손흥민 선수라든가 이런 유럽파들의 컨디셔닝을 좀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홍명보 감독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홍명보 감독이 지난주 그 서울 김천전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예, 그날 제가 김진규 코치하고 김동진 코치를 만났는데 네. 홍 감독은 이제 밑에 그 믹스존으로 내려오진 않았지만 그 두 코치가 내려와 있길래 제가 인사를 나눴는데 감독님도 여기 오셔서 보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 경기에서 이제 이동경 선수를 중심으로 많이 받겠고 어쨌거나 우리 지금 축구 대표팀의 이선이 자원이 풍부한 건 사실이지만 뭐 더 풍부하다고 해서 나쁠 게 없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부상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대안을 찾은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홍 감독님하고 이제 연락을 했더니 그땐 또 일본에 계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선수들도 좀 있잖아요. 예, 오세훈 선수 포함해서 뭐 그런 몇몇 포지션을 또 보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지금 우리 유럽파들의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만 홍명보 감독도 시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대로 또 조금은 상승세에 있는 유럽파들도 있습니다. 서령우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세르비아 리그에서 아주 펄펄 날아다니고 배준호 선수도 최근에 공격 그렇죠. 포인트 올리고 있고 양현준 선수도 좀 셀틱에서 부진 좀 침묵이 길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좀 호평을 받고 살아났죠, 있거든요. 완전. 양현준이죠. 네. 그리고 양민혁 선수도 QPR 가가지고 꾸준히 지금 선발 라인업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양현준, 양민혁 이런 선수들도 이번에는 수집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번 홈 2연전을 오만과 요르단 둘 다 잡아야 이게 본선 진출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남은 경기에서 좀 여유롭게 이것저것 실험도 해보고 안 써본 선수도 써보고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좀 일단 최소한 첫 경기와 두 번째 경기 시작에는 보수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첫 번째 오만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난번에 붙었을 때도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은 경기 운영을 했던 것 같거든요. 오만에 대한 부분은 좀 잘 할 것 같고 결국은 뭐 요르단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요르단전을 우리가 수원에서 치릅니다. 수원에서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르는 과정에서도 약간 지금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지금 우리가 A 매치를 앞두고 원래 일정상으로는 나흘 전에 코리아컵, 코리아컵 경기가 일정이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이게 발표가 되면서 그 일정을 원래 22일에 치르기로 했던 그 19일로 옮겼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어쨌든 정몽규 회장이 지금 뭐 어렵게 많은 비판 속에서 사선이 됐는데 이런 행정을 좀 깔끔하게 꼼꼼하게 좀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뭔가 축구 팬들의 비위를 확 상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느낌들.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수원 월드컵 경기장으로 가는 이유가 잔디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결국 이렇게 바꿔놓은 행정 자체가 잔디 관리에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예. 왜냐면은 13일인가에 수원이 저기 서울 월드컵 경기장 복귀전을 치러요. 그리고 나서 19일에 경기를 또 치르죠. 그리고 나서 또 22일에 경기를 그런 치르는 식으로 가면은 일주일 사이에 또 저기서 세 경기를 치러요. 과연 잔디 관리 보수가 잘 될지 그렇죠. 난리 나겠죠. 그런 부분은 조금 의문이긴 해요. 그리고 뭐 코리아컵이 그렇다고 대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대회가 아닌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아쉬운 것 같고 네. 정몽대장이 바뀌겠다고 했는데 이런 첫 번째 결정부터 뭔가 바뀌지 않는 모습이라서 아쉽긴 합니다. 자, 밥값 말고 다른 쪽에 많이 쓰시길 간절히 부탁드리옵나이다. 자, 그럼 좀 그래도 재밌고 신나는 K리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리그 1 3라운드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순위표를 먼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사실상 3경기씩을 치렀기 때문에 순위 자체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짚어보면서 판도를 읽어보도록 하죠. 자, 순위표 정리해 주시죠. 대구가 지금 3경기에서 2승 1무 승점 7점으로 단독 선두입니다. 그리고 2승 1패의 대전, 그리고 울산이 2위와 3위, 그리고 1승 2무의 광주가 5점으로 이제 네. 단독 4위입니다. 1승 1무 1패로 승점 4점씩 가지고 있는 제주, 전북, 김천, 강원, 서울까지 지금 5개 팀이 5위부터 9위까지 이제 크게 중위권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1승 2패의 승격팀 안양이 10위, 그리고 나란히 1무 2패로 승점 1점,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수원FC와 포항이 11위와 12위. 역대 가장 이른 개막과 함께 지금 논두렁잔디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리그 분위기가 좀 어수선한데 네. 순위표도 아직까지는 뭐랄까요, 좀 두서없이 뒤죽박죽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토요일 날 1위와 2위 대구와 대전이 4라운드에서 대결을 펼칩니다. 자, 이 경기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두 팀이 최근에 맞붙었다 하면은 팽팽합니다, 진짜. 엄청나게 팽팽해요. 거의 승부는 다 한 골 안에서 경기가 났고 무승부 아니면 한 골차 승부가 이어졌거든요. 작년에는 대전이 4번 맞붙어가지고 2승 2무인데 사실 2승도 전부 다 1대0 승리였습니다. 네, 한 끗 차의 승부였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대구가 경기력이 3라운드까지 일관되게 좋았습니다. 포항 원정 가서도 경기를 굉장히 잘하고 왔는데 아쉽게 비기긴 했죠. 결국은 뭐 대구의 창 세징야와 대전의 창 주민규 두 이제 베테랑에다가 팀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의 결정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주민규 선수가 3경기에서 3골 넣으면서 득점 선두에 올라 있는데 이날도 좀 득점포를 가동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 대구는 조금 우려는 세징야, 라마스 그리고 외국인 센터백, 브라질 센터백인 카이오가 잘하고 있지만 좀 공격진에서 조금 더 득점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박청현 감독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분께서는 이 두 팀의 대결 지금 3경기까지 치르는 과정 중에서 대구와 대전 어디가 더 유리하다고 보세요? 저는 그래도 홈이고, 예.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이순민 선수의 결정 부분을 김현욱 선수가 어느 정도는 메웠지만 그래도 약간 지금 달라진 대구의 중원을 상대로 쉽지 않은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대전의 상황 이런 걸 고려할 때 저는 이번엔 대구가 좀 작년에 무승을 좀 뒤집고 반격을 하지 않을까. 전 대구 승 쪽이 조금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송 기자님은 어떠세요? 비슷한 이 생각인데요. 네, 어쨌거나 대전은 지금 많이 바뀌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조합이 깔끔하게 들어맞는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보다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는 팀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에 비해서 대구는 지난 시즌에 되게 힘겨운 그런 경험을 했고 지난 시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력이 잘 살아 있고 세징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고 말씀하신 대로 서우정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홈 그 팬들의 또 아주 열광적인 응원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시즌 이후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대구가 좀 더 유리한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대전과 대구가 붙어서 대구가 승리하게 된다면 승점 10점이 되고 그렇다면은 아까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순위표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부터는 좀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 4경기에서 승점 10점을 챙겼다. 작년 대구가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가가지고 이브리그 강등을 걱정해야 됐던 그 처지를 생각하면은 이 초반에 얻은 승점은 상당히 의미가 크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세징야가 인터뷰에서 약간 그런 농담도 했거든요. 올해 우승하면 난 여기서 은퇴할 거야라고 했는데 세징야의 각오를 대구 선수들이 더 부채질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세징야 듭니다. 집 샀다 그러지 않았나?
그렇죠. 대구 시내. 좋은 아, 있었다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가가 아니고요. 그 전세. 네. 예, 왜냐하면은 자가를 가질 경우에 재산세를 무지하게 내야 되기 때문에 아, 세징야가 또 절세를 생각해가지고 그런 반전세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반전세로. 예, 네. 그리고 자신의 또 고향 후배인 라마스한테도 야 버머 사거리 좋다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라마스도 곧 이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대전과 대구의 선전이 눈길을 끄는 반면에 서울과 포항의 부진이 또 놀랍습니다. 서울은 일단 지금 전북이나 대전, 울산 같은 그런 다른 우승 후보하고 비교를 하면은 바뀐 얼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새로 영입한 선수들이 뭐랄까요? 좀 김기동 감독 전술의 어떤 뼈대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선수들이 왔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 뭐랄까 척추 수술한 사람 같은 거 예, 그런 느낌이라서 조금 더 적응기가 필요한 게 사실이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최근 2경기 홈 경기 치르면서 이제 잔디 논란 같은 거 네. 선수들이 뭔가 가진 걸 최대한 보여줄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던 점까지 좀 버무려진 결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포항은 포항이 참 안타까운데 어쨌거나 지금 수비 쪽에서 뭔가 제대로 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 부상자도 있고 떠난 선수들이 있고 지금 그런 공백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난번 이 대구와의 경기 그거를 좀 어떻게 만약에 이겼다고 한다면 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많이 무거운 분위기네요 선수단이. 그래도 포항은 지금 ACL 엘리트에 참가하고 있는 광주의 일정 때문에 이번 주말 경기가 A매치 기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좀 흔들리는 분위기를 다잡을 수 있는 시간을 벌었거든요. 그게 박태하 감독하고 선수들이 좀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서울이 수원FC로 원정을 떠나는데 지금 수원FC는 3라운드까지 홈 경기 치르지 않고 원정만 계속 치렀어요. 그리고 또 종합운동장이다 보니까 잔디 관리가 조금은 전용 경기장들에 비해서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통풍이나 채광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렇다면 수원 종합운동장의 잔디가 조금 양호하다? 그러면은 링가드를 비롯한 서울 선수들이 이제는 변명 없이 맹활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네. 또 역대 전적을 보니까 서울이 수원FC를 상대로 14승 3무 1패인가 그래요.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이번 원정 경기에 다시 한번 쏟아낼지 궁금한데 수원FC도 지금 포항과 더불어서 승리가 없는 두 팀 그렇죠. 중에 한 팀이거든요. 안데르손이 조금 마음을 잡았다고 하니까 기대를 걸 만한 김은중 부분은 감독이 이렇게 있는데 얘기를 했죠. 예. 근데 안데르손 혼자 갖고 이 상황을 다 극복할 수 있을지 그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요 경기 관련해서 이제 좀 주목이 되는 건 이제 정승원 선수 같아요. 예, 정승원 선수가 친정팀인 수원FC를 상대로 김기동 감독이 이제 어느 포지션에 어떤 역할을 맡길지 일단 요게 중요하고 그리고 김은중 감독이 미디어 데이 때 그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정승원 데려갔는데 설명서 안 가져가지 않았냐. 설명서 사라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 김은중 감독이 정승원 사용법에 대해서는 작년에 잘 알고 있다는 거 보여줬는데 방어법도 과연 가지고 있는가? 예, 요거는 한번 요 경기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항은 3월 22일로 경기가 연기가 됐고요. 수원FC와 서울이 맞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토요일 날 펼쳐지는 경기. 안양과 김천이 맞붙는데 안양이 드디어 홈 첫 경기를 엽니다. 네, 안양이 K리그 1에서 맞이하는 역사적인 첫 홈 경기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경기장도 역시 보랏빛으로 단장을 했고 특히 이 서포터즈들이 응원하고 있던 N석 쪽의 가변석 규모를 더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안양이 서포터즈들의 어떤 열정적인 응원이 굉장히 좀 뭐 상대 팀들에게 부담감을 주는 팀으로 유명한데 네. 이제 그쪽의 규모가 더 늘었으니까 목소리가 더 우렁차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안양이 K리그 2 시절에 김천하고 붙어가지고 나름 잘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 우위예요. 예, 뭐 거의 1승 더 많은 수준이지만은 그래도 꽤 괜찮게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나름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김천이 뭐 경기장 상황만 제대로 됐을 때 경기력을 보면은 전북이나 제주를 상대로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안양이 김천을 상대로 준 국가대표라고 할 수 있는 김천을 상대로 홈에서 또 역사적인 승리를 쓸 수 있을지 선수들이 정말 미친 듯이 운동을 한대요. 오, 그러니까 김천이 예전에는 사실 그 공식 훈련 끝나고 나면 군인들이지만 그렇죠. 그래도 나가서 이렇게 뭐 맥주 한 잔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풀어지는 분위기가 있는 팀이었는데 군인이다 보니까 또 약간 좀 이렇게 늘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딱 네. 작업 안 할 때. 근데 최근에는 선수들 분위기가 완전 바뀌고 김천에서 뭔가 잘 해가지고 완전 입지가 완전히 달라지고
소속팀으로 복귀한 다음에 막 뜨는 이런 선수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김천 선수단 전체가 약간 좀 분위기가 바뀌어서 저녁 식사하고 나면 웨이트장 해가지고 다 같이 미친 듯이 네.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단련장으로 가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김천구 구단 관계자들 만났는데 얘네들 운동하는 거 보면 저희도 무서워요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들 운동을 하니까 이 선수들이 체력이나 뭐 피지컬 이런 게 너무 좋아요. 그렇겠네요.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보면은 그 군대 오기 전에 K리그 2였던 선수들이 전역하고 나서 바로 K리그 1으로 이적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어요. 작년만 해도 김현욱이나 김태현 이런 선수들이 대전 전북으로 이적하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여기서 개인 경쟁력을 조금 더 하면은 나가서 더 대우받으면 좋은 팀 갈 수 있겠구나. 여기서 기회가 주어지니까. 라는 목적 의식이 생겼고 또 하나는 국군 체육부대가 원래는 저기 성남 쪽에 있었어요. 성남은 조금만 나가면 시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놀 데가 많죠. 네. 지금은 문경으로 갔습니다. 문경 나가봤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냥 여기 안에서 열심히 운동이나 하자. 그 문경 국군체육부대 앞에서 택시를 타고 나가면 좀 뭔가 그래도 좀 이렇게 편하게 술 한잔 마실 수 있는 데까지 가려면 2만 원 정도 내야 됩니다. 택시 비만 편도로. 겁나 멀어요. 그렇네요. 예. 나가는 것도 쉽지 않고요. 자, 왜냐하면 정종용 감독이 군무원이라서 딱 지키고 있거든요. 이놈들. 그 문 앞에만 막으면 거기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렇죠. 예. 걸리면 타령이고. 그렇죠. 네. 자, 이 두 팀이 안양에서 맞붙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일요일은 두 경기가 열립니다. 네, 울산과 제주가 오후 2시에 맞대결을 갖고요. 전북과 강원이 오후 4시 반에 이제 경기가 치러집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5경기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걸쳐서 펼쳐지게 되는데 두 분께서 좀 기대를 하거나 좀 더 눈길이 가는 경기 뭐가 있나요? 저는 전북과 강원의 경기요. 왜냐하면 전북이 지금 계획이 많이 이렇게 엉클어졌습니다. 일단 그 울산 원정 가가지고 포획 감독이 5경기 만에 첫 패배를 당했죠. 그리고 사실 뭐 울산전 패배는 원정이고 또 울산 최근에 좀 상성이 안 맞았으니까 그렇다 할 수 있는데 홈에서 시드니 FC를 상대로 0대1로 진 거는 조금 타격이 클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첫 연패까지 기록을 하게 됐고 여기서 위기를 바꾸지를 못하면은 좀 포획 감독도 또 그리고 전북 선수들이 일단 작년에 그런 우려, 트라우마 이런 분명히 있을 것들이 거야. 다시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끊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강원이 지금 전북을 상대로 상대 전적 최근 4연승이에요. 그 4연승 시점이 정경호 감독이 윤정환 감독을 따라서 들어온 이후부터 딱 4연승이거든요. 정경호 이제 수석 코치가 아닌 감독이 됐는데 그런 어떤 전북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또 이어갈지 궁금하고 전북은 이 경기 마치고 또 호주 원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흐름을 바꾸지 않고 호주 원정 가가지고 두 골 차를 극복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경기까지 전력을 쏟고 나서 호주로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이제 슬슬 평가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포획 감독의 전술이 심플하지만 빠르고 또 깔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파회법 분석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북의 축구는 단순한 축구예요. 그런데 사실 단순하면 뭐 당연히 이렇게 막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막는 게 힘든 게 또 이 전북 축구의 매력이기도 하거든요. 단순하지만 막기 힘든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뭐 그 그라운드 사정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로 좀 팀 내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보니까 뭔가 그 전북이 스스로 구사할 수 있는 그 단순하고 강한 축구를 스스로 잘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특히나 저는 울산에게 진 게 그때 아마 뭔가 약간 좀 변곡점이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경기가 매우 중요했고 그래서 우리가 울산을 잡으면서 우리가 진짜 뭔가 달라졌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점. 이제 그게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잔디 상태와 맞물리면서 이 챔피언스 리그까지도 좀 이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런 과정을 또 극복하려고 좋은 감독 데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포획 감독이 나름대로 뭔가 지금 2연패는 어쨌거나 껄끄러운 결과기 때문에 이거를 좀 바꾸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걸 좀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플하다는 게 좋을 때는 괜찮은 의미 같지만 나쁘게 들리면 단순하다라는 얘기고 그게 결국은 지금은 콤파뇨의 머리만 노리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시드니전 때에도 콤파뇨의 머리는 상당히 위협적이었어요. 골대도 맞추고 득점에 가까운 찬스가 한 3번 정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골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0대2로 패한 거긴 하지만 결국은 전북도 지금 포획 감독이 다른 옵션들까지 더 해야 이 콤파뇨의
머리가 더 위협적으로 갈 수 있는 거지 콤파니오만 믿고 가다가는 이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잘 되면은 승리의 보증 수표가 될 수 있지만은 안 풀리면은 콤파니오한테만 공이 가다가 그냥 끝나버린 상황. 그리고 포획 감독이 또 시드니전 끝나고 그런 지적도 한 번 했어요. 내가 바꾸려고 노력은 하는데 우리 선수들이 갖고 있는 나쁜 습관이 또 나온다. 저는 그게 어떤 것인지 추측을 했을 때 아마 포획 감독이 얘기했던 좀 전북이 미드필드에서 더 빠르게 템포 있게 쫙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판단을 한 템포 늦추고 멈칫하고 다른 지공 플레이를 하려고 하다가 상대의 수비가 딱 갖춰지고 우리가 뭔가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된다는 거에 지적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용인에서 시드니 상대하고 어젯밤에 내려와서 오늘 회복 훈련했거든요. 그럼 내일 하루 딱 강원전 대비 훈련하고 일요일에 경기 들어가요. 그렇죠. 그 하루의 시간 동안에 포획 감독이 얼마나 또 선수들을 다시 각성시킬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일요일 결과가 얘기해 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말에 K리그 1 경기 5경기로 펼쳐집니다.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